네, 안녕하세요. 토니볼. 네, 오늘은 느바 뭐 경기 예측 이런 건 아니고요. 뭐 경기가 없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뭐 요 며칠 경기가 없고 뭐 앞으로 며칠도 경기가 없는 올스타 브레이크 시즌입니다. 올스타 브레이크 시즌 저도 푹 쉴까 하다가 좀 중간 점검도 좀 해보고 싶고 약간 좀 허전하기도 해서 중간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우선 오늘 이제 다룰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네, 중간 점검. 사실 말이 중간 점검이지 이미 팀별로 거의 60경기씩을 치렀습니다. 네, 60경기는 조금 안 되지만 한 58경기, 59경기 정도를 치렀고 NBA가 82경기니까 거의 4분의 3 정도가 지났습니다. 4분의 3 정도가 지나고 이제 남은 이제 20경기, 22경기, 23경기 네, 요거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이 결정이 될 텐데요. 여기에 대한 뭐 중간 점검, 팀별 기록들 이런 거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가끔씩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형님들이 계세요. 네, 토니볼의 토니는 도대체 어떤 경기 갔냐? 뭐 너는 뭐 갔냐? 맞았냐? 틀렸냐? 부러졌냐? 뭐 이런 부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뒤쪽에는 제가 이제 한 2월 달에 갔었었던 그런 프로토 성적표를 한번 좀 이렇게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뭐 그 전에 중간 점검 한번 갈 겁니다. 우선 동부 컨퍼런스 지금은 거의 이제 동고서저입니다. 동부의 경기력이 훨씬 좋아요. 보시면은 자 동부는 네 8위가 이제 5할 승률이 넘습니다. 그리고 브루클린이 8위입니다. 네 그리고 브루클린이 원래 1등이었는데 쭉쭉쭉쭉쭉쭉 미끄러져서 8위까지 내려갔고 토론토가 7위 그리고 네 마이애미랑 시카고가 뭐 저기 이제 뭐 게임 차가 나지 않습니다. 거의 뭐 공동 1위인 상태고요.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제임스 하든과 엠비드가 도대체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정말 궁금하고요. 그리고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 1위가 클리블랜드예요. 네, 실점도 제일 적습니다. 제가 상관관계를 쭉 따져보니까 상관관계에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EFF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실점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. 한마디로 네, 실점이 적으면 적을수록 승리의 확률도 높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 디펜딩 챔피언 미러키가 지금 5위입니다. 그리고 보스턴 최근에 날개를 달았습니다. 네, 6위까지 올라왔고요. 그리고 의외로 이제 시즌 초반 1등을 달렸던 워싱턴은 지금 플레인 토너먼트권 밖으로 좀 밀렸습니다. 애틀란타랑 샬럿 같은 팀이 지금 9위, 10위에 있고요. 네. 요렇게 뭐 나머지 팀들은 뭐 디트로이트 올랜도 뭐 이런 팀들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아무튼 8위가 5할 승률이다. 요렇게고요. 이제 서부 컨퍼런스 잠깐 좀 보면은요. 서부 컨퍼런스 예, 그쵸? 네, 서부 컨퍼런스를 보면은 이제 8위가 5할이 안 됩니다. 클리퍼스가 지금 8위인데 4할 9푼 정도로 네, 뭐 지금 5할 승률이 안 되고요. 그리고 LA 형제들 그리고 약간 좀 약간 요좀 저기 뭐냐 퍼시픽 팀들이 조금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보시면은 다 캘리포니아, 세크라멘토, 클리퍼스, 레이커스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팀들이네요. 네. 그리고 자, 우선 뭐 1등부터 보면은요. 뭐 피닉스 워낙에 잘합니다. 지금 10회밖에 없습니다. 10회밖에. 그리고 이제 골스가 2위고요. 그리고 이제 멤피스가 3위입니다. 근데 또 골스랑 멤피스가 두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. 네, 두 경기가 아니라 1.5경기밖에. 요것도 또 언제 엎치락 뒤치락 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포틀랜드가 그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했잖아요. 단행하면서 저는 사실 좀 상상이 안 갔거든요. 조슈아트랑 뭐 맥컬럼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상상이 안 갔는데 저는 둘 다 윈윈이었던 것 같아요. 둘 다 맞는 퍼즐 조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맥컬럼도 뉴올리언스 가서 훨씬 더 뭐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조슈아트가 지금 포틀랜드 1옵션으로 거의 1옵션으로 지금 조슈아트가 치고 올라왔습니다. 네. 너키치가 1옵션이고 2옵션이 아마 저기 조슈아트일 겁니다. 근데 조슈아트 정말 잘하더라고요. 자, 그리고
이제 세크라 어떻게 보면은 서부 컨퍼런스는 좀 이렇게 플레인 토너먼트 마지막 티켓을 잡기 위한 요 노력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 3.5게임 정도 나는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댈러스랑 덴버 뭐 이런 팀들은 좀 꾸준합니다. 꾸준히 4등, 5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순위를 좀 살펴봤고요. 자, 최근 5시즌, 네, 요 경기, 21, 22 시즌 경기는요, 뭐 전반기, 올스타 브레이크 전 마지막 경기였던 2월 18일 경기까지 다, 반영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최근 5시즌 동안, 득실점이, 뭐, 2017 시즌 다음으로 낮은 시즌입니다. 네. 이렇게 쭈르르르륵 올라가다가 좀 낮아졌는데 초반에는 확실히 뭐 파울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 파울을 좀 안 불어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득점이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파울은 어떻게 보면은 전 시즌보다 더 많이 불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3점 슛 이 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3점을 뭐 조에리스라든지 이렇게 3점을 잔뜩 꽂아주던 자원들이 좀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득실점은 조금은 지난 시즌보다는 낮아졌고 지난 시즌은 득실점 평균이 거의 뭐 224점 정도가 거의 평균이었다면은 올해는 뭐 218점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은 샬럿, 멤피스, 뭐 유타 요거였는데 뭐 득점이 많다고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샬럿은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습니다.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은 팀이 샬럿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득점을 정말 못하는 팀 보겠습니다. 네, 오클라호마. 근데 오클라호마는 재밌는 게 득점도 못하지만 실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이거 약간 좀 이상한 팀입니다. 이 팀이랑 붙으면은 뭔가 페이스에 다들 말려갖고 넣을 수 있는 골도 못 넣고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참 뭐 올랜도라든지 디트로이트 그리고 뭐 뉴욕은 원래 저득점이었고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상당히 좀 팀 컬러가 바뀌었어요. 자이언이 빠진 다음에 자이언이 있을 때는 득점이 많았어요. 득점이 많고 실점도 많은 약간 좀 샬럿 같은 팀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실점 순위 보겠습니다. 실점 가장 짠물로 잘 틀어막는 게 지금 클리블랜드입니다. 클리블랜드가 뭐 디펜시브 레이팅도 1위고 두 번째로 실점을 덜하는 팀이 댈러스, 보스턴, 골스, 그 다음에 뭐 마이애미, 피닉스, 필라델피아, 뭐 뉴욕은 원래 실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팀은 아닌데 이 팀의 문제는 득점도 잘 못한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봤었을 때는 확실히 실점 순위가 실점을 잘 안 하고 잘 틀어막는 팀이 승리도 많이 가져갈 수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중간 순위는 보지 않고 하위권들을 한번 쭉 보면은 자, 실점이 제일 많은 게 휴스턴이네요. 네, 그리고 뭐 세크라, 샬럿, 디트로이트, 와 레이커스도 실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네, 레이커스도 뭐 원래 레이커스의 보겔 감독이 수비 중심이었었지 뭐 공격 중심으로 뭐 다득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아니었었는데 뭐 올해는 이상하게 레이커스도 수비가 많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하긴 생각해 보니까 웨스트브룩이 아예 백코트를 잘 안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5대4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점도 자연스럽게 많아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팀별 EFF 순위, EFF 순위는요, 피닉스, 멤피스, 골스, 샌안토니오가 EFF가 상당히 높네요. 네, 그리고 샬럿 뭐 득점이 많으니까 높고, 뭐 시카고라든지, 뭐 유타, 아틀란타 이런 팀들이 EFF가 좀 좋은 편이고, EFF도 낮은 팀들은 뭐 여기 딱 정해져 있네요. 디트로이트, 오클라호마, 올랜도, 휴스턴, 뭐 포틀랜드 뭐 이런 팀들. EFF도 상당히 낮습니다. EFF는 뭐 승리에 직접적인 좀 정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또 쓸데없이 EFF만 놓고 승리를 못하는 팀들이 있죠. 샬럿이라든지 뭐 인디애나 뭐 이런 팀들, 이런 팀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리바운드를 좀 살펴보면은요, 리바운드는 지금 멤피스가 1등입니다. 어딨죠? 팀별로 경기당 48개
넘는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고, 뭐 그 중심에는 뭐 스티브 아담스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공리 수비 다 잘하죠. 자, 그리고 보스턴은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지금 퍼라는 지표, 효율적인 지표 면에서는 거의 1옵션 같은 역할로 되고 있는데,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뭐 리바운드도 많이 잡아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러키랑 피닉스 뭐 이런 팀들도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는데, 전 정말 의외인 게 이 OKC입니다. OKC는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빅맨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없는데 리바운드는 또 쓸데없이 높은 것 같아요. 네, 근데 OKC 말고는 또 나머지의 팀들은 네, 그냥 리바운드 뭐 이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연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리바운드를 잘 안 되는 팀이 의외로 리바운드 꼴찌가 필라델피아입니다. 필라델피아가 얼마 전까지 안드레 드러먼드라는 리바운드 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되게 안 되는 팀, 뭐 그런 데인데도 또 승리도 잘 챙겨가고, 그리고 그때 제가 토니볼에서 검증을 한번 했었었죠.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뭐 게임을 제압한다. 그 말은 뭐 잘못된 말이라고. 리바운드는 별로 이렇게 승리의 정의 상관관계가 좀 낮은 편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자, 파울. 네. 누가 파울을 많이 하나? 내가 이 동네의 파울 왕이다. 뭐 이런 부분. 파울 어딨죠? 네, 여기 있네요. 네, 미네소타가 아무래도 뭐 베벌리라든지 좀 터프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파울이 제일 많고요. 마이애미도 파울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. 네, 그리고 파울을 제일 안 하는 팀은 클리블랜드네요. 클리블랜드가 파울도 상당히 잘 안 하면, 잠깐만요. 이게 파울이 어딨지? 여기 있군요. 네. 클리블랜드가 파울이 16개, 16개 정도로 가장 안 하는 팀이고, 미러키도 파울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스턴, 클리퍼스, 시카고도 파울을 잘 안 하는 팀. 네, 그리고 반면에 파울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네소타, 뭐 마이애미, 디트로이트 이런 친구들입니다. 자, 그리고 턴오버, 속 터지는 턴오버는 누가 제일 잘하냐? 휴스턴이 1등입니다. 턴오버 게임당 거의 16개를 하고 있고요. 2위 팀하고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턴오버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 골스입니다. 약간 골스에서는 누가 구멍인가 지금 약간 좀 잘 생각이 안 나요. 그리고 의외가 마이애미도 턴오버가 높습니다. 뭐 올랜도라든지 레이커스, 미네소타, 디트로이트 뭐 이런 팀들은 턴오버 높은 거 이해가 되는데 마이애미 턴오버가 높다. 약간 좀 상상이 좀 잘 안 갑니다. 이 버틀러가 빠따 한번 때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3점 슛이 가장 좋은 팀은요. 3점 슛이 제일 좋은 팀이 좀 의외인데 3점 슛율이죠. 이거 개수가 아니라 성공률입니다. 시카고가 37%로 3점 슛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. 그리고 뭐 애틀란타 3점 슛 높은 거라든지 마이애미가 3점 슛 높은 거, 클리퍼스, 골스, 유타, 뭐 미러키, 피닉스 뭐 여기 다 이해가 되는데 시카고가 3점 슛이 이렇게 좋았었다 뭐 싶기도 합니다. 뭐 잭 라빈이라는 뭐 아주 걸출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3점 슛 지지리도 못 넣는 애들은 OKC입니다. 근데 OKC가 신기하게도 OKC, 디트로이트, 워싱턴은 3점 슛 원래 못 넣고요. 제가 보는 경기들은 디트로이트랑 OKC 이런 애들이 노마크에서 3점 던지면 다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투. 저는 이 자유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자유투 한두 개 더 넣고 놓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저는 자유투가 제일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역시 마이애미가 자유투율이 82%입니다. 시즌 평균 자유투율이 82%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보스턴, 시카고, 필라델피아, 브루클린, 브루클린부터는 조금은 좀 애매한데 아무튼 요 상위에 있는 팀들만 보면은 역시 기본기가 충실한 팀이 성적도 좋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그리고 자유투율 지지리 못 넣는 팀 한번 살펴보면은요. 휴스턴
72%, 레이커스 73%, 샬럿 74%, 멤피스 74% 이렇게 예, 좀 의외의 팀들입니다. 뭐 휴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에 있는 팀들은 조금은 좀 이 팀들이 자유투율이 이렇게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전반기라고 하기엔 조금은 좀 너무 많이 지났지만 중간 점검 한번 좀 알아봤고요. 이제 이거 뭐 궁금해하실지 아니면 정말 궁금해하실지 아닐지 제가 좀 확신은 안 서는데 저의 성적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의 이 배트맨 화면으로 이렇게 왔고요. 제가 12월 달, 1월 달은 사실 배팅을 거의 못했습니다. 많이 못했습니다. 네,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쁘고 좀 여유도 없고 이래갖고 경기 분석만 올려도 좀 너무 버거웠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많이 못하고 있고, 그리고 좀 제가 계정도 좀 이렇게 없앴었었는데, 네, 제가 2월 1일자로 2월 초에 계정을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. 1월 말에 만들었나? 근데 2월 초에 그 설날 연휴 때, 네, 저거 한번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2월 1일부터 자 프로토를 베이스로 해서 전체 경기들 이제 구매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제가 이때 처음으로 충전한 금액이 3만 원이었습니다. 3만 원 충전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정말 소액으로만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는 좀 편이거든요. 그리고 요 한 턴당 아마 온라인에서 구매했었을 때는 한 차수당 프로토가 5만 원까지밖에 구매가 안 되는데 그 5만 원 딱 채우면 그 차수에는 더 이상 안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하루에 그냥 한 경기 조합 정도만 가는 꼴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월 1일 날 제가 15,000원 걸었다가 부러졌습니다. 근데 그 경기가 뭐였냐면은 어디 갔죠? 잠시만요. 이거 왜 안 나오죠? 네, 제가 로그인을 해놓고 한 10분 넘게 떠들다 보니까 로그 아웃이 돼 있었습니다. 그래갖고 이게 안 나왔었던 거고, 뭐 제가 2월 달부터 한번 요걸 좀 기록을 좀 해보자 해서 했었었고, 제가 조합을 토니볼에서 드리진 않습니다. 근데 앞으로도 좀 조합을 드리는 거는 조금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합을 공개하면 그게 다 부러집니다. 네,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. 아마 몇몇 구독자분들 역시 토니볼 똥손이야 뭐 이런 말씀 하실 텐데, 제가 이제 뭐 리플로 이거 좋아 보입니다, 전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 부러집니다. 네, 그래갖고 조금은 좀 조합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2월 1일 날 제가 갔다가 부러진 경기는 토니볼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국대 축구 마지막 이 최종 예선을 확정짓는 그 경기였는데, 요거는 뭐 한국이 마인을 한다라고 해서 맞았지만, 저는 이 베트남이 이때 3대 1로 이기면서 이게 부러졌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부러졌었고, 저는 이제 15,000원 잔액이 남았는데, 요게 끝나면은 그냥 그만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, 요때부터 이제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뭐 요것도 아마 명절 연휴 때 벌어졌던 경기였는데, 뭐 국내 배구 해갖고 15,000원 걸어서 2배 이렇게, 저는 2폴 이상 안 갑니다. 저는 3폴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2폴씩만 가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브루클린이랑 세크라멘토 갔었었는데 세크라멘토 사이드 찍어서 이겼고, 뭐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도 맞았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또 국내 농구 어노바, 국내 농구 배구 어노바 했었었는데 맞았고, 그땐 또 틀렸습니다. 깔끔하게 틀릴 때는 뭐 2개 다 깔끔하게 틀리고요. 요거 보스턴이 보스턴이랑 뭐 시카고 쪽 사이드 찍었던 게 맞았었고, 우리 카드랑 뭐 이런 거 토니볼에서 국내 배구랑 국내 농구도 하잖아요.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토론토랑 샬럿이 했었던 거, 토론토 사이드 마이애미가 워싱턴 잡는다 했었던 거, 뭐 15,000원 걸어서 2.3배 뭐 이렇게 귀염둥이처럼 조금 소액으로만 소소하게 합니다. 그리고 요거 제가 팬심으로 클리퍼스 갔다가 그냥 미러키한테 아주 개처럼 털린 날
이었어서 저거는 부러졌고요. 시카고 대 샬럿. 네, 저것도 시카고 사이드랑 뭐 토론토 사이드 맞았었고요. 그리고 샬럿 대 샬럿이랑 저기 필라델피아 찍었었던 거 맞았고, 자, 이때부터가 조금은, 야, 이거는 뭐 국내 경기였고, 이때부터 좀 우수수 틀립니다. 이게 뭐냐면은, 자, NBA가 트레이드를 해버리면서 트레이드가 마감되면서, 네, 토니볼도 이 트레이드에, 네, 그런 숫자가 틀어진 거를, 네,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네, 요때 보면은, 네, 마이애미가, 네, 브루클린 한 10점 차이로 이길 것 같았는데, 이날 뭐 마이애미가 이기긴 했으나 뭐 카이리 어빙이 거의 춤춘 날이었죠. 그리고 시카고 불스도 뭐 오클라한테 이기긴 했으나 뭐 이렇게 13.5를 못했죠. 이때도 트레이드 여파로 좀 부러졌던 날이었고, 뭐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세크라가 전력이 좀 올라가면서 뭐 좀 좋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여지없이 부러지고, 토론토가 또 뉴올리언스한테 잡히고, 이것도 네, 네, 그쵸? 네,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에서 48점 차 패배당하고, 또 마이애미가 댈러스한테 막판에 또 확 횟가닥 뒤집힌 경기, 뭐 이렇게였습니다. 그리고 전반기 시즌의 마지막 날은 아니었고 2월 17일 날 했었던 경기는, 요거는 네, 포틀랜드가 멤피스 잡은 날이었고요. 그리고 토론토가 미네소타 또 잡은 날, 뭐 이렇게는 적중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, 제가 쉬어보니까, 잠시만요. 다시 쉬어볼게요. 네, 다시 쉬어보니까요, 16경기 조합을 이렇게 해서 갔는데, 그 중에 10개가 맞았네요. 네, 10개가 맞고, 6개는 부러지고, 6개 부러진 것 중에 3개가 확 몰린 거는, 네, 트레이드 때 삐끗해서, 네, 완전히 틀어진 거. 그래서 제가 3만원을 충전을 해서, 잠시만요. 네, 3만원 충전해서 지금 22만원을 만들었습니다. 한 18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, 네, 원금을 빼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뭐 거의 한 뭐 6배 정도, 네, 6배 좀 넘게, 네, 만들었습니다. 뭐 이게 워낙에 작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, 네, 뭐 금액수는 크지는 않았고, 자,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, 네, 누바 트레이드 부러진 것들 때문에 최근 일주일 동안은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, 그 우리 형님들께서 가끔 궁금해하시는 토니볼의 픽도 한번, 픽과 수익률도 한번 이렇게 공개를 좀 해봤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, 네,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이렇게 경기가 재개가 되는데, 재개가 될 때 좀 당장 좀 재밌어 보이는 경기 몇 개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뭐 이거는 미국 시간이니까요. 우리 시간으로 25일 날 경기가 재개가 되는데, 저는 요 경기 보스턴 대 브루클린 경기, 이건 뭐 TNT에서 전국 중계를 하네요. 네, 요 경기 저는 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경기는요, 네, LA 더비, 네, LA 더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7일 날 벌어지는 경기에서는, 네, 브루클린 대, 근데 이게 브루클린, 원정이네요. 미러키에서 원정을 뛰니까, 네, 요때 뭐 카이리 어빙이라든지 뭐 듀란트도 뭐 회복이 되면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또 시카고 대 멤피스, 네, 요 경기도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필라델피아 경기가 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, 네,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어디 갔죠? 잠시만요. 네, 필라델피아 경기는 이거였습니다. 네,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날 벌어지는, 네, 요 경기였는데요. 요 경기인데, 네, 토요일 날 벌어지네요. 네, 이때 뭐 타운스랑 또 저기 엔비드가 약간 좀 앙숙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친해졌는데, 비슷한 유형의 빅맨이잖아요. 네, 몸집도 크고 슈터치도 좋고 3점도 가끔 잘 꽂고, 3점은 물론 타운스가 한 수위지만, 네, 근데 여기에 또 필라델피아는 이 경기부터는 아마 제임스 하든이 같이 뛸 겁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상당히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토니볼에서는요, 네,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의 경기
예, 올 시즌 뭐 평균 기록이라든지 네, 이런 경기들 팀별로 스탯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. 혹시라도 예,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형님들이 계십니다. 토니볼 못 찍었니? 너는 맞았니? 부러졌니?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좀 어, 공개를 좀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하반기 시작을 했을 때, 후반기 시작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재밌을 만한 경기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살펴봤습니다. 자, 토니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그리고 항상 네,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토니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